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의 운명에 담겨져 있다는 관상. 얼굴 각 부분 속에 이미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데, 관상이란 것 자체로 인해서 사주라든가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열쇠 같은 존재다. 관상을 통해 펼쳐지는 기미하고 미스터리한 일들, 그리고 밝혀지는 놀라운 비밀. 얼굴이 바뀌면 관상 속 운명은 달라질까? 운수대통을 위해 관상을 바꾸려는 사람들. 눈도 약간 관상에 맞게 한 거예요. 저는 100%. 관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여성의 충격적인 결과, 그리고 가혹한 삶. 눈이랑 눈썹이랑 인내가면서 돈 꿔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그거보다 더 예뻐지게 하는 게 100% 관상 가지고 좌지우지 될 것 같으면 요즘 기술도 좋아졌겠다.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친 사람들은 다 잘 살게? 그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벼랑 끝에서 구원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두 얼굴의 빛과 그림자, 관상. 그 비밀스러운 문이 지금 열린다. 최근 경제 위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10명 중 6명이 관상을 본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연 태어나면서 얼굴 속에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 이제 사주팔자라는 거는 내가 생년월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관상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얼굴, 그리고 손바닥의 손금, 그리고 발바닥, 발 모양, 그런 걸 갖다 이제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난 상으로 운을 본다는 관상. 현재는 그 범주가 얼굴로 좁혀졌다. 관상이란 것 자체로 인해서 사주라든가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열쇠 같은 존재다. 얼굴 속엔 얼마나 많은 운명의 정보가 담겨져 있을까? 이렇게 상관 쪽에서 보면 이렇게 부모궁이라든가 또 이쪽 눈썹 위에 이렇게 형제궁이라든가. 얼굴에 담겨져 있다는 12가지 운명. 얼굴을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상정, 중정, 하정으로 구분되며 세 곳의 길이가 균등하면 평생토록 복이 있다고 한다. 관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명궁, 재물운을 본다는 계백궁, 그리고 아랫사람의 복을 보는 노복궁까지. 이렇게 관상에는 크게 12궁이 있다고 한다. 과연 얼굴 속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을까? 부자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월등히 넓고 평평한 이마 때문에 끊임없이 재물운이 따른다고 한다. 제가 보기에 이 이마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마입니다. 넓으면서 아름다운 이마이기 때문에 재물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큰 재물을 이룰 수밖에 없는 관상의 핵심이 이마에 역시 들어있는 분입니다. 특히 이마가 넓어 사업을 이끄는 지혜가 탁월한 관상. 법령선이 발달해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뛰어난 관상. 역대 대통령도 타고난 관상이 있다? 역대 대통령의 관상에는 남을 지배하는 힘이 강하다는 삼가관이 발달되어 있다. 반대로 인생이 추락하는 범죄자의 관상에도 공통점이 있을까? 이들의 공통점은 부모운이 담겨진 상정이 약하다는 것과 초점이 없는 눈동자. 두 가지 시선을 보고 있는 관상학적인 눈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시선이 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시선이. 관상은 때로는 엄청난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이 식당을 경영을 하게 됐어요. 약간 범죄자처럼 느껴지나 봐요. 인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남편이 그 데스크에 있을 때는 손님들이 왔다 가도 그냥 가버립니다. 남편이 직장을 퇴직한 후 5년 전부터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부부. 언젠가부터
아내는 남편이 식당에 나오면 이상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뭐가 못마땅한데 지금? 차라리 나가 있어. 장사가 잘 되다가도 남편만 식당에 나오면 매출이 뚝 떨어진다고 말하는 아내. 찌푸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식사하실 기분이 안 나시나 봐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 때문에 늘 아내와 부딪힌다는 남편. 사실 전 제 자신을 알아요.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제 인상 때문에. 예. 정말. 뭐 세상 사는 맛도 안 나고, 뭐 장사도 안 되고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자신의 얼굴 탓이라고 말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일단은 이제 사업장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두 부부가 많이 받았어요. 낮에 장사하고 밤에는 부부싸움하고 이혼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뻔한. 이게 좀 고치자. 남편의 관상 때문에 재물복이 없다고 확신하는 아내. 그거 고친다고 내가 탤런트 돼? 관상. 이렇게 부부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가 하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관상은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일까?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의 직원들과 관상에 관한 실험 카메라를 해보기로 했다.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얼굴의 생김새로만 관상을 보기로 했다. 알고 싶기도 한데 알면은 또 두려움이 있는. 저는 반반은 믿습니다. 근데 절대 100% 믿지는 않는데. 직원의 얼굴을 미리 보지 못하도록 격리된 관상 전문가. 생김새와 얼굴의 기운으로 관상을 보는 관상 전문 무속인. 본격적인 관상 실험 카메라가 시작됐다. 그럼 관상이 그걸로 이제 인생이 좌우되나요? 평소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을 가진 이종수 씨.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꺼내는 무속인. 체경이라는 거울로 그 사람의 얼굴 속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 우호님께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속 안에 굉장히 화기가 많아요. 내 마음 안에 그다음에 이제 심장, 폐 쪽에 화기가 많기 때문에 눈이 쉽게 피로하실 수가 있고요. 너무 먼 것도 싫다. 건강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인형궁을 봤을 때요. 솔직히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바람둥이는 아닌데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순식간에 성격까지도 읽어내는 무속인.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와이프 되시는 분이 아들을 한 분 키우시겠네요. 저요? 잘 삐지실 거예요. 큰 거에는 오히려 대담하세요. 혼자 되는 거를 대부분 결혼과 건강, 직장운을 가장 궁금해했다. 평소 화를 내지 않고 자신보다는 가족이 늘 우선이었다는 최경미 씨. 참 더 낫을 건데 그녀는 평소 관상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은 아니신데 한평생 산 노인들처럼 그냥 세상살이에 이미 언제부턴가 내가 끈을 놨구나. 이제 나만의 관상을 통해 그들은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꼈을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알면 도움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 100% 공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볼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요. 특히 운세에 관해서 관심이 뜨거워지는 연말 연초. 이맘때면 신년 운수대통을 꿈꾸며 성형수술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얼굴 성형을 통해 단순히 보여지는 외모가 아닌 관상 속 운세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최근 취업준비생부터 사업을 하는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관상 성형수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보다 길한 관상으로 지금보다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길 바라는 사람들. 관상 성형수술을 하셨던 거죠?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얼굴 각 부분의 길이와 높이보다 얼굴 전체의 조화와 균형미를 맞춘다는 것이 미용 성형과의 차별성이라고 한다. 좁아진 거지만 그렇게 이제 전태꿈을 넓히는 거죠. 닷전자, 집택자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부동산 부분이 좀 이렇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것이고요. 이 눈썹이 눈에서 이렇게 좀 멀리 좀 떨어지면 훨씬 좋은 인상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그렇다면 관상 성형 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의 만족감과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맞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실제 관상 성형 수술을 한 사례자를 만나봤다. 화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모자이크라도. 모자이크라도 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쁘다는 소리보다는 좀 강해 보인다, 개성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인상이 강해 보인 거는 매부리코였고요. 눈도 약간 부드럽게 하고 턱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관상에 맞게 한 거예요. 관상 성형을 한 뒤로 네.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당연하죠. 저는 100%. 제가 생각한 자체도 긍정적이 됐고요. 장사도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좋은 남자친구 생겨서 자신감도 누굴 만나도 좀 자신감도 있고요. 많은 남자들한테 다시 받는 것도 그렇고 또 대우가 틀려져요. 이쁜 여자 좋아하시잖아요. 네. 자신감 회복을 통해 예전보다 좋은 관상을 갖게 됐다고 확신하는 여성. 하지만 여전히 상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 또한 적지 않다. 한편 관상 성형을 통해 다른 삶을 꿈꿨던 또 한 명의 여성이 있다.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 안녕하세요. 한눈에도 그녀의 얼굴은 꽤 심각해 보였다. 눈이랑 눈썹이랑 너무 가깝게 해놔가지고 인내가면서 돈 꿔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갖다 냈는데 너무 괴물 만들어놨잖아요. 그보다 더 예뻐지게 하는 게 무려 48시간 만에 얼굴 15군데를 성형수술했다는 그녀. 보기도 싫어요. 무모할 만큼 충격적인 수술을 하고 난 후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다. 너무 괴물이야. 내가 보면 막 정말 소름 끼쳐요. 초박하지만 행복했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관생이란 이름의 또 다른 얼굴. 지하철에 노인석에 앉는다고. 내가 몸이 아프고 아파 보이고 네가 이제 나이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보고 거기 노인석에 앉으라 그래요. 고통스러운 현실과 뼈아픈 후회만 그녀 곁에 남겨졌다. 되돌아가고 싶다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지금 내 얼굴 괴물돼서 죽고 싶어요. 정신적인 충격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불안감을 약에 의지하고 있다는 그녀. 또 다른 이상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막 왕창왕창 잘라가지고 콧구멍 막 작게 해놔가지고 숨을 편하게 못 쉬는 거예요. 일상생활조차도 그녀에게는 버겁기만 하다. 답답한 거야. 숨을 다시 피곤함을 호소하는 그녀. 정말 많은 팔다리 힘 다 빠지고 어떤 애 걷기도 힘들어 정말. 힘들어.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잠조차 편히 청할 수 없다. 늘 감기지 않는 두 눈으로 입을 벌린 채 선잠을 잔다는 그녀. 입을 벌리고 주무세요? 거의 그러죠. 왜요? 숨을 잘 못 쉬어서요. 불편해요. 잘 못 쉬어. 편하게 못 쉬어요. 매 순간이 불안함과 불편함의 연속이다.
수술 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세상과 등을 돌린 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그녀. 이 한평 남짓한 작은 베란다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공간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맑은 하늘,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밝은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은 더 외롭고 쓸쓸하기만 하다. 저기 밖에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얼굴도 안 가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부러워요. 살고 있는 게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1박 2일에 걸쳐 48시간 만에 얼굴 15군데를 성형수술했던 그녀. 왜 그런 충격적인 선택을 택했던 것일까? 명랑한 성격에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녀. 얼굴 속 관상에 대한 얘기를 접하면서 그녀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다. 콧구멍이 이렇게 정상보다 더 보였었어요. 평소 코 때문에 늘 신경이 쓰였던 그녀. 코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4가지를 했고요. 다른 부분도 포함해 15군데를 한꺼번에 수술을 했다고. 완전 죽이려면 나 이놈 꼭 죽일 거야. 나 이놈 죽이고 말 거야. 진짜 죽일 거야. 쏟아지는 후회와 분노. 그녀가 처음 성형을 결심한 이유는 관상 때문이었다. 콧구멍이 정상보다 많이 보여서 그래서 돈이 안 모아지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살면서 그런 소리도 들었고 점쟁이한테도 들었고 다른 사람한테도 들었어요. 수술 전 남편의 수입이 좋았지만 큰돈이 모이지 않자 점집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관상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고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의사가 코를 포함해 얼굴 다른 부분의 수술까지 권하게 되면서 이틀에 걸쳐 무려 얼굴 15군데를 한꺼번에 성형수술 받게 됐다고 한다. 무리한 성형수술로 인해 가정에 불화까지 생기면서 다 떠나가버렸어요. 다. 그래갖고 지금 외롭고 그녀는 현재 남편과 별거 상태에 있다고 한다. 너무 외로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오늘따라 아들, 유난히 눈에 아이들 밟히는 아들.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이게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자신의 처지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전 정말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너무 힘들어. 관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더 많이 요새는 더. 왜냐하면 사람들 인간관계 할 때마다 할 때 굉장히 많이 느끼니까 이게 인상이 이게 얼굴이 완전 지금 괴물된 얼굴이랑 수술 전의 얼굴이랑 완전히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성형을 통해 관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녀. 그렇다면 그녀의 관상은 수술 전과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을까? 소수술에서 코가 이렇게 됐어요. 관상 전문가들에게 그녀의 현재 얼굴에 담겨져 있는 관상과 운세에 대해서 물어봤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문을 떼기 시작하는 그들. 재물에 힘들고 마음에 힘들고 병에 힘들고 그 3가지 고통을 껴안고 살고 있는 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큰 상처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도 아마 잊지 못하는 상처로 살 거예요. 왜? 눈으로 보여지는 곳이니까. 관상으로 운명을 바꾸려던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그녀. 이제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갑자기 분주해지는 그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과연 다시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전달받은 상태. 예,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앉으시죠. 이번에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할까? 뒤트임, 앞트임, 눈 밑에, 절개 쌍꺼풀, 눈두덩이, 눈만 해도 5군데 했고요. 지금까지도 머리카락이 안 나고 이렇게 손 대도 만져도 건드려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막 아프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이쪽도 아프고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깊은 그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부분은 조금 복원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다쳐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복원하기 힘들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피부가 조금 많이 제거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이식이 필요할 것 같고 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를 좀 이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이 좁은 부분은 이마 거상으로 이렇게 당겨서 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이걸 당겨가지고 이제 원위치로 잡아줘야 되는데 원위치로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재수술의 가능성을 듣게 된 그녀.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많이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이렇게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좀 이제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어렸을 때의 관상은 내가 타고나지만 내가 나이를 먹고 난 뒤에 관상은 내가 만들어온 훈장인 거죠. 심상이 좋아야지 얼굴이 좋아지고 얼굴이 좋아져야지 운명이 좋아진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쓰란 말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람의 관상,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미스터리한 운명. 당신은 운명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개척할 것인가? 아마도 관상은 미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마음의 거울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영역,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스터리 외계 생명체. 그들을 맞이하는 사람을 만나본다. 국가적인 큰 충격과 파장과 2018년 넘어서면 거의 그러나 외계인을 믿고 만남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외계인 존재를 믿고 맞을 준비를 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들. 외계 생명체, 그들이 어디서 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시시때때 UFO 쫀눈이가 있다 해서 찾아가 봤다. 수년간 UFO 관찰 끝에 출현 장소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국내 유일의 UFO 헌터 허준. 집을 먼저 살펴봤다. 3평 남짓되는 방에는 온통 UFO 관련 자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UFO를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는 그 UFO가 과연 무엇이냐 지금 한 수십 건인데 원래 이거 말고요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해외에서 찍힌 UFO 사진첩들 이런 걸 이제 많이 갖고 있죠 제가. 수년간 UFO 관련 자료란 자료는 빠짐없이 모아둔 헌터. 시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UFO는 여기 보시면은 속도가 108km. 얼마 전부터는 그에게도 본격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그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카메라에 잡혔다고 하는데요. 한국 UFO 2011년 10월 서울 광화문에 나타난 UFO 군단. 그가 찍은 UFO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자 그 역시 화제 인물이 되기도 했다. 새 수정 구슬 같은 어떤 발광체 무리들이 공중에 최고위험에 있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고서 UFO라고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을 뚫고 어딘가 향하는 헌터. 여기가 이제 내가 야간에 이제 UFO를 포착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명당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밤낮 가리지 않고 UFO만 찾아 헤매는 그가 이곳을 찾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그 UFO가 나타나는 데는 주로 아주 민감한 이런 데가 많아요. 그 나타나는 동네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동네들을 다 설명하면은 이건 엄청난 국가적인 큰 충격과 파장과 아주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데를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미스테리 블랙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가서 내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 문의하시면 내가 이메일로 연락드릴게요. 이건 아주 엄청난 후폭풍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 말씀 못 드려요. 도대체 그는 왜 UFO를 쫓는 것일까? 2004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면은 지금으로 또 7년 전이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하늘에서 묘한 빛이 느껴지고 그것으로 고개를 돌리자 UFO다! 하늘에 하얀 물체가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던 것. 저게 말로만 듣던 그 UFO고 내가 저걸 직접 봤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걸 그때 봤을 때 그 본 거가 제 뇌리 속에 하나의 크나큰 충격과 어떤 그 큰 전환점,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다가가 와서 제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UFO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돈도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안정적인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UFO 촬영에는 반드시 삼각대가 필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찍기 위해서 이제 이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근데 나는 또 이 싸구려 테이프는 절대 안 써요. 이 UFO 필름이 한 번 찍으면 내 역사 대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아주 이게 몇만 원짜리 고급 테이프를 써요, 일부러.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장비라 해도 UFO 포착은 쉽지만은 않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항공기 비행기들은 제트 추진 방식에 의해서 날아가면 반드시 소리가 들려요. 특히 여기는 비행기들이 다니는 비행기 항로예요. 저건 비행기죠? 이거 찍어요, 이거. UFO가 나타난 것일까? 이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항상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오늘 어떻게 UFO 잘 보일까요? 예, 오늘 일단은 지금 날씨가 변수인데 일단 맑으면 좋아요. 맑으면 좋은데 일단 지금은 여기가 이쪽은 그래도 좀 별이 보이고 여기는 좀 맑고 여기는 약간 연무가 껴 있는데, 수년간 UFO만 쫓았던 헌터 때문에 웃지 못할 경험도 수차례 겪었단다. 악몽 같은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2007년도에 동두천, 경기도 그 동두천 미 이사단에서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야간에 UFO 촬영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날 어김없이 UFO를 쫓아 군부대를 찾았던 헌터. 그런데 그를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미군. UFO UFO 너? UFO? 너 UFO 오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끌려가 조사까지 받았던 것. 끌려갈 때 울었거든요. 왜 이러세요? 왜요? 막 이렇게 진짜 울었어요, 진짜. 이 나이에. 그거 지금도 생각하기 싫다니까요. 촬영을 시작한 지 벌써 3시간. 하지만 UFO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 오늘은 이 야간에 이 촬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은 UFO가 안 보였네요. 어느 순간인데 시간대, 장소, 운대 이 4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 3시간을 해서 오늘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또 내일이 있고 또 모레가 있고 밝은 앞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갖고서, 항상 이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서 오늘도 아주 즐겁게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UFO를 쫓는 헌터가 있다면 UFO가 착륙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든 곳이 있다. 그것이 사실일까? 제작진이 직접 찾아 나섰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상북도의 한 산자락. 첩첩산중, 과연 이곳에 UFO 안착지가 존재하는 것일까?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맴돌고 묘한 정적만이 흐르는데 스님 계세요. 그러나 집에서는 어떠한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그때 저기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럼 몰라야지 그럼 그거 안 저 멀리 사진 속에서 봤던 미군의 스님의 등장.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스님. 제작진은 조심스레 다가가 UFO 안착지 이야기를 꺼내자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바로 쫓겨나고. 온데서도 오지 말을 텐데 막 떼그지로 와가지고 아주 귀찮아 죽겠네. 하지만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을 우주 심부름꾼이란 말하는 스님. 게다가 시간 여행까지 한다는데. 그리고 시간 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간 여행, 차원 여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 구조가 그렇게 있다니까. 그래.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한테 무시할 데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럼 스님은 시간 여행을 하지. 시간 여행을 안 한 것도 그거 뭐 타고 쫓아가고 무슨 가고 그렇게 하나. 뭘 타고 쫓아가. 시간 여행의 능력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14년 전 절에서 수행을 하던 스님은 하늘에서 빛나는 물체 UFO를 만났고 시간 여행 능력까지 얻었다는 것. 그 외계인을 맞이하기 위해 UFO 착륙 기지를 건설. 요즘에도 수시로 UFO가 착륙한다는데. 다 착륙을 해요. 공간에 타고. 몇 개나 있어요? 7개나 있어요? UFO 착륙지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는 독특한 문양과 문자들이 가득. 특히 눈에 띄는 오토메이션.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오토메이션이라는 말은 상상을 하는 게,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화로 땡겨가지고 사실을 일어납니다. 그게 인간한테는 불가능 같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게 거예요. 2018년 넘었으면 거의 가능해요. 2018년 넘었으면 거의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수가 말했던 그게 적중이 되는 거예요. 곧 인간의 상상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렇다면 물건 곳곳에 써있는 숫자는 무엇일까? 수도 되고 이름도 되고 근데 그 책 보면 다 나와. 스님의 말대로라면 지구 밖 생명체들이 지구를 찾아올 때 주소와 이름으로 사용된다는 것. 이뿐 아니다. UFO를 맞이하기 위해 스님이 준비한 또 하나의 장소, UFO 관측소. 이곳에서 외계인과 대화까지 할 수 있다는데. 이게 컴퓨터에 들어있는 문자 아니에요? 컴퓨터요? 이게 컴퓨터의 원리 아니야. 컴퓨터에서? 이거 컴퓨터의 원리 아니야. 컴퓨터에 그게 우리 자음 모음이 28수인데 세종대왕이 했던 이거는 60발음이 되잖아. 이게 컴퓨터에 다 들어갔잖아. 그 언어로 가지고는 지구 통일을 못했잖아. 요거는 지구 통일 가능하죠. 지구 통일 이미 돼 있잖아. 이게 문자가 이제 마커야. 마크요? 마커 숫자야. 이게 수개. 요거는 1, 2 이게 돼 있잖아. 이 별자리 1, 2, 3, 4, 5, 6, 10. 그렇다면 전 우주를 통일시켰다는 우주 역시 스님이 만든 것일까? 정이죠. 우주 이름은 우주연구 과학자인 정희철 선생을 꿈속에서 만나 우주어를 배웠다는 것. 요즘에도 외계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스님. 그들이 스님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일까? 2018년부터 지구의 변화거든. 이게 세계 지도 이렇게 되어 있지. 반대로 되어 있지. 반대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크고 상처받는 나라가 많겠어. 내가 강력한 내가 돼서 옛날에 내 누구 아니여. 내가 안 되고 내가 영적이 되든 뭐 예수 백배가 돼갖고 만볼다가 돼가지고 지구를 지키겠다. 지구촌 곳곳 예고 없이 등장하는 UFO와 외계 생명체. 그들의 존재를 믿고 남몰래 준비까지 하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외계인 이야기를 책을 한 질일 거예요. 그걸 세트를 보냈어요. 읽고 제가 거기 심각하게 빠져 있었어요. 심각하게. 막 은하 문명이나 그러는데. 형이 또 이렇게 유명 가수 임재범. 그가 믿었다는 외계인 종교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실제 외계인을 신으로 믿는 새로운 종교단체가 있어 취재를 시도해봤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블랙홀 제작팀인데요. 라일리안 무브먼트 활동을 취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행사 자체는 촬영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트랜스미션이라는 행사 자체의 특징이 저희 새로 라일리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그분들의 얼굴이 나가지 않도록 그전 약속도 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세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제작진. 오랜 설득 끝에 그들이 허용하는 한에서만 촬영 허가를 받게 됐는데 그날 밤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고 먼저 회원 중 한 가족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집에 들어서자 유독 눈에 띄는 사진과 책들. 그들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 바로 이 책 한 권에서 시작됐다는데. 네, 직접 설계 어떻게 보시면은 지적 설계라는 이름의 책. 과연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외계인이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는 것인데. 엘로힘이 25,000년 전에 지구에 와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라 하는 그 사실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것일까? 라일이 최초로 우주인 엘로힘 야훼를 만나가지고 그로부터서 인류의 기원과 인류의 과거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구슬 받아가지고 적은 책입니다. A bell made of very shining silver metal slowly coming down without any noise. So I was so happy to see that because I said, wow, that's what people call a UFO. 책의 저자 라일에 의하면 고대 문명을 이룩한 우주인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수억 년 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 특히 인간에게는 DNA 코드를 넣어 자신들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 결국 인간을 만든 것은 우주인. 그 우주인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바로 라일리안 무브먼트다. 그 회원만 해도 전 세계 6만 명, 국내에만 5,000명이 이른다는데. 과 평화의 메시지를 유머스럽고 평화롭습니다. 우리 라일리안들은 이 엘로힘이 만드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 모든 환경 이걸 보고 항상 엘로힘의 어떤 그 과학과 예술의 그 예술성 그리고 그런 것을 감탄하고 또 감사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들의 창조주 엘로힘. 과연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증거는 있는 것일까? 엘로힘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기 전에 UFO가 존재하느냐 이거를 먼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우주인 존재 이전에 UFO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그가 말하는 UFO 증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템플 마운튼, 그 솔로몬 그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좀 있으면은 빨간 불빛이 내려와요. 내려왔네. 네, 지금 이게 UFO 내려오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목격되는 UFO가 그 증거라고 그는 설명한다. 기하학적으로 발생하는 클럽서클 역시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는 UFO를 타고 온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저희 우리가 직접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것들인데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구분밀대가 죽지 않고 수화까지 가능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우주인들이 메시지만 전달할 뿐 자신들이 창조한 생명체는 죽이지 않는 것인데 불고기 생명체도 있고 그가 연이어 내놓은 증거 독특하게 생긴 동식물? 신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르면은 이렇게 뭐 같아 보여요? 사람이죠. 사람처럼 보이죠. 이게 어떤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그 난초인데 야생 난초인데 이게 지금 요것만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남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게 그 엘로힘들이 지구 생명체를 창조했음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최대 행사가 열리는 현장을 찾았다.
그곳엔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는 종교 창시자 라헬 사진과 교리가 담긴 책이 눈에 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특한 건물이 그려져 있는 블라인드. 과연 이 그림의 정체는? 라헬이라는 분이 우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그 대담을 갖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한 대사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처럼 대사관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우주인이 UFO를 타고 지구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구 대사관인 것. UFO 착륙이 가능한 테라스는 물론 그 내부에는 21인용 회의실과 욕실이 딸린 거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정원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지구 대사관, 과연 어디에 지을지 궁금하다. 모든 나라에 저희가 이 대사관 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그 대사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한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하고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대사관 부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한국 대사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지구 대사관 건립 허가를 요청.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다. 하나 둘 회원들의 도착. 나름대로의 독특한 인사법으로 환영하는데 서로를 하나의 우주인이 만든 형제라 여기기 때문이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모임을 갖는다는 라헬리안 무브먼트. 그러나 오늘은 1년에 4번 있는 트랜스미션이 행해지는 날이다. 트랜스미션이란 그들의 DNA 정보를 우주인의 슈퍼컴퓨터에 전송함으로써 인간이 죽었을 때 우주인의 행성에서 자신의 DNA 코드를 받아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데, 트랜스미션 행사는 예전에 세례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의 원형인데 현대적으로는 우리 세포를 전송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엘로힘을 우리들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라헬을 메신저로 인정하면서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들이 이 승인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풀지 못한 외계 생명체의 비밀. 그들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인가, 파괴하는 것인가, 아니면 방관하는 것인가? 그들을 쫓고 기다리고 신으로 믿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말처럼 우리는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그 외계 문명까지의 거리는 수천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천만 년씩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UFO는 실제로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